4년 만에 51배로 성장한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이제 막 시작하는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 이 시장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8,890억 원어치의 물건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이 판 게 아니라요. 바로 웨이야라는 이름의 중국 왕홍 DJ가 중국의 이제 최대 쇼핑 명절인 광군절에서 하루에 올린 수익이 바로 8,890억 원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생방송,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방식을 우리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부릅니다.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보면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은 진짜 필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국감회까지 이제 소재로 등장했던 영국 남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40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다고 해요. 우리한테 유명한 펭수도 200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죠. 이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의 월간 순 이용자 수가 약 2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구독자 수랑 1대1로 당연히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라이브 커머스는 그 이커머스하고 홈쇼핑이라는 지금까지 따로 존재하던 시장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되게 한쪽으로 넣기 애매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는 거에 착안하면 이커머스라고 볼 수도 있겠고, 호스트가 나와서 쇼호스트가 직접 물건을 판다라는 걸 생각하면 또 홈쇼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는 홈쇼핑 업체들의 황금알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홈쇼핑이 많은 득을 보긴 했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홈쇼핑은 좀 지는 해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일단 TV 시청 시간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고 송출 수수료도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시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알하고 떠오르는 이 이커머스 시장, 여기에 이제 홈쇼핑 업체들이 앞다투어 뛰어들 수 있는 어떤 계기 같은 게 또 라이브 커머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의 성장세도 되게 무섭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요. 근데 이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2017년에 190억 위안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2020년에는 9,610억 위안으로 무려 51배가 뛰었어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이미 3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2023년에는 8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끄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 사실 홈쇼핑 업체보다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이제 형성 초기 단계이니만큼 정확한 데이터가 어떻게 공개된 건 없는데 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확실히 여기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한경 교보증권연구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원인을 두고 인터넷 포털 서비스 업체들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기 수월하다며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충분한 트래픽, 셀러, 라이브 영상 제작 및 송출 인프라, 결제 서비스까지 대부분의 필요 조건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 쇼핑 라이브의 누적 시청 횟수가 올해 1월 13일 기준으로 2천만 회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1월에 1천만 회를 넘었었다고 밝혔었거든요.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2배로 뛴 거죠. 네이버는 더 합니다. 네이버는 1월 19일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의 누적 시청 횟수가 1억 회를 돌파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얘네들도 11월에 누적 시청 횟수가 4,500만 회라고 밝혔었어요. 똑같이 2달 만에 2배가 넘게 뛴 거죠. 최근에는 이에 질세라 그 이커머스 업계의 절대 강자인 쿠팡도 라이브 커머스를 하겠다고 뛰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쿠팡의 월간 순 이용자 수가 약 2천만 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 회원들을 데리고 지금 이 라이브 커머스 업계에 뛰어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라이브 커머스 하는 데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 시범 서비스를 1월 14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려고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네카쿠라베라는 신조어를 들었는데 이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라인, 그리고 배달의 민족, 이게 지금 취준생분들한테 가장 가고 싶은 기업 5곳을 꼽아놓은 거래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라인은 뭐 네이버 거니까 전부 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물론 IT 업체들만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홈쇼핑 시장의 황금알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럼 홈쇼핑 업체들도 앞다투어 지금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홈쇼핑 업체들은 이 대형 유통 공룡들, 그 유통 대기업들의
알짜 판매 루트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홈쇼핑 업체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든다는 건 이 유통 공룡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CJ, GS 이런 데들이 다 홈쇼핑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 사실 눈에 띄는 걸 꼽아보라면 저는 CJ를 꼽고 싶어요. CJ는 CJ E&M의 커머스 부문, 그러니까 옛날에 CJ 오쇼핑이었던 그 부문에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CJ 오쇼핑이 우리나라 최초의 홈쇼핑 업체입니다. 1995년 8월 1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홈쇼핑, 3구 쇼핑이 첫 번째 방송을 송출을 했거든요. 3구 쇼핑이긴 하지만 박삼구 회장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3구 쇼핑이 이제 나중에 CJ한테 인수가 돼서 그게 이제 CJ 오쇼핑이 된 거죠. 이때 이제 CJ 3구 쇼핑이잖아요. 3구 쇼핑이라서 채널 번호도 39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왜 이 유통 공룡들 GS, 현대 이런 것 중에 CJ가 제일 눈에 띄느냐? 이 CJ E&M에서 이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J E&M에 홈쇼핑 부문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CJ E&M 하면 사실 유명한 콘텐츠잖아요. 뭐 TVN, 엠넷, 그다음에 OCN 뭐 이런 데들이 다 이제 CJ E&M에서 운영하고 있죠. 이 CJ E&M은 CJ 오쇼핑과 CJ E&M이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근데 이 CJ E&M이 홈쇼핑 회사하고 콘텐츠 회사를 합병한 거잖아요. 이 합병할 때부터 사실 이 CJ는 이 홈쇼핑과 커머스와 이 콘텐츠 두 개의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너지를 노리고 합병을 한 거죠. 실제로 CJ E&M은 합병 당시에 합병 목표를 두고 국내 최초의 글로벌 융복합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CJ E&M은 이 콘텐츠 커머스라는 걸 내세우면서 합병 이후에 이 CJ E&M의 뭐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걸 홈쇼핑에 활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이 문제가 뭐냐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다 태클을 건 겁니다. 너네가 드라마나 예능에 나온 거를 그대로 그 이름을 써서 도시어부 뭐 낚시태를 판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태클을 건 겁니다. 근데 이 라이브 커머스는 비교적 아직 신생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성장하고 있는 2021년은 바로 이 CJ E&M과 오쇼핑, 콘텐츠와 커머스의 결합이 제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레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CJ E&M은 미디어 콘텐츠와 디지털 커머스의 유기적 결합이 시도되는 산업구조 변화의 시점에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한 융합 비즈니스 안정적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와 커머스의 유기적 결합, 바로 이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인 거죠. 라이브 커머스는 그 특성상 당연히 콘텐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중국의 왕홍, 웨이야만 봐도 BJ잖아요. 이 BJ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보면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콘텐츠가 차지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위챗, 도우인, 콰이쇼우 같은 중국의 쇼클립, 스트리밍 업체들이거든요. 이들은 그 왕홍, BJ들의 영향력을 10분 발휘해서 그 중국의 가장 큰 이커머스 기업이죠. 알리바바와 함께 이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CJ E&M은 바로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회사죠. 애초에 CJ E&M이 운영하고 있는 다이아TV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MCM이거든요. MCN이 뭐냐면 그 BJ들의 어떤 연예기획사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J들한테 영향력이 되게 크다는 거죠, CJ E&M이. 그 코리안 그랜마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박막래 할머니나 이 인기 정상의 이 게임 BJ, 대도서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다이아TV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J E&M은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MCN들과 또 협력 관계를 구축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K-팝이나 한류 드라마 같은 것도 이 라이브 커머스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진짜 재밌게 봤는데 OCN의 경이로운 소문 같은 유명 드라마, 거기 이제 나오는 출연진들이 직접 막 나와가지고 라이브 커머스에 나와서 언니네 국수라면서 막 국수를 파는 거예요. 아니면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장혜진 배우님이 나와서 직접 그 한우 짜파구리를 여기서 끓이시면서 이제 너구리랑 짜파게티를 같이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사람들이 막 사겠죠. 이게 이제 콘텐츠가 라이브 커머스에 미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CJ E&M이 다다 MNC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이 다다 MNC가 이 CJ E&M에서 라이브 커머스의 상위 개념인 이 미디어 커머스를 전담하던 조직을 따로 회사로 분사를 시킨 겁니다. 그만큼 이 CJ E&M이 이 커머스와 콘텐츠의 결합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아직까지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CJ E&M의 존재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냥 다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태동하는 시장이잖아요. 어떤 변수가 발생해도,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승자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승자가 누가 될지 이거를 그냥 지켜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CJ, 롯데, 현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란 기업은 다 뛰어들고 있는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